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정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총을 쏘고 피를 흘리는 정치, 즉 실제 전선에서는 공산군과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후방에서는 총도 한 방 쏘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는 전쟁, 즉 정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선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동안에도 후방에서는 전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력 유지하거나 빼앗기 위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판국의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도 정치도 전쟁의 일부분이 되어버려 있었으며, 전쟁 또한 정치의 연장선에서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이승만 정부는 늘 한국에서 발목을 잡아서 의회로부터 쫓기는 처지였다. 이승만 정권은 한 번도 국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열세는 전쟁이 터진 후에도 계속됐다. 야당 세력은 국회에서 연일 정부의 비정을 시책했고 질책을 했고, 언론기관에서도 일선에서 피를 흘려 싸우는 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이승만의 지지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그랬다. 전쟁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했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레닌은 이런 관계를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를 다른 수단으로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모태똥도 정치라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이고,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피를 흘리는 정치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 두 공산당 혁명가는 전쟁과 정치는 단어만 다르지 수단만을 달리하는 권력 추구 방식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으로 한 말이었다.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치도 모양만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내가 왜 대통령을 했나 하면서 패배주의의 한탄만 하다가 국정농단이니 하는 야당 공세에 넘어가서 우리의 역사상 볼 수 없는 추위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상한 정치 역사를 남긴 것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정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으니, 한편에서는 총을 쏘고 피를 흘리는 정치, 즉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에는 총도 쏘지 않고 피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전쟁, 즉 정치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다. 결국 건국 대통령도 북한 김일성의 독재에서는 볼 수 없는 민주주의와 6.25 전쟁이라는 쌍둥차를 타고 험한 여정을 달려야 했던 것이다.